혀가 턱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얼굴이 보라색이었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대요. 아내가 그때 마침 또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화 작업을 하고 있는 탁용준입니다. 선생님이 근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계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고로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는데 수영장에서 다이빙 사고로 다친 스포츠 사고입니다. 88년도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수영장으로 여름에 놀러 갔는데 수영장 이제 입수할 때 물이 너무 얕은 거를 생각지 않고 뛰어들다가 머리가 바닥에 붙이는 사고가 났죠. 그래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전신마비 예, 판정을 받으신 상태이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사모님하고 작가님하고 친가족 가족들, 누님하고 누님들 가족들하고요. 2달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가졌었는데 여름 7월이라서 야외 수영장에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보고 조카 애들도 보고 그때 같이 갔었던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조카가 삼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을 물에서 건졌는데 혀가 턱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그리고 얼굴이 보라색이었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대요. 혀가 자동적으로 막 길게 나와 있다는 건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119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가족들이 들쳐매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냥 승용차에 꾸겨 태워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얼굴을 수 없이 두드렸나 봐. 이러고 막 흔들고 그때 이제 척수 손상이 많이 됐죠. 다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습니다 지금. 사고 당시에 선생님도 기억이 있으세요? 잠깐 포인트가 한두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산 쪽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또 오는 과정 세브란스 응급실에 들어오고 한 일주일 정도는 코마 상태, 한 일주일 만에 깨어났죠. 깨어났는데 30년이 더 된 일이지만 사고 당시를 생각하면은 아직도 머리카락이 쭈뼛슬고 소름이 돋치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영장에 딱 뛰어들었는데 뭔가 몸이 전혀 안 움직이는 상태가 돼가지고 뭔가 크게 잘못돼 있구나 해가지고 숨을 참을 때까지 참다가 도저히 못 참고 물을 먹고 의식을 잃는 그 기억은 아주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뛰어올라서 숨을 쉬려 하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숨을 참다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물을 들여 마시면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들이 재빨리가 아니고 가족들이 이렇게 따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일행 중에 한 분이 물속에서 계속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길래 제가 원래 수영 잘해서 잠수 잘해요. 그랬대. 잠수하시는 줄 알고? 건전해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잖아요. 사모님도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내가 그때 마침 또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결혼은 한 8, 9개월 정도 됐는데 임신 4개월? 배가 약간 뽕긋 나올 정도 됐었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병원에 이송됐는데 의식이 없고 그리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경추, 목뼈가 완전히 부스러진 걸 보고 난 다음에 수영장에서 한 5분, 10분 정도는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폐에 온통 물이 들어가 있고 의학적으로는 물속에서 한 5분 이상 있으면은 뇌가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도 식물인간 상태로 되지 않을까 했는데 며칠 뒤에 제가 깼어요. 근데 그때 상황 기억이 나요. 뭔가 눈을 떴는데 눈 떴다 막 이러는데 다경윤 씨 그래서 네 대답을 했더니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4요 대답을 했더니 곱하기 문제를 내고 또 어려운 또 덧셈을 해주면 의식은 괜찮네 이러시는 거예요. 미스테리 중에 하나래요. 의학적으로는 1분 이상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다 기억력이 없어진다는데 다행히 옛날 기억은 다 나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네요.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선생님 현재 몸 상태가 어느 정도신 거예요? 척수 손상 환자는 척수에 다친 부위 옆에서부터는 다 마비예요. 목 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이렇게 못 쓰고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대신에 어깨 힘은 조금 남아 있어서 발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당기는 건데도 펴지는 게 안 돼. 손을 이렇게 올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전신마비가 되면 어깨 아래로 감각도 안 느껴지시는 거예요? 감각뿐만이 아니라 가장 그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것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병원에 1년 동안에 훈련받는 거는 생리적인 조절을 시간 맞춰서 하는
하는 그 훈련.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체육관을 했댔습니다. 그럼 혹시 헬스 트레이너? 예. 체육관이 죽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에서 가장 컸었으니까. 아, 진짜요? 병원에 있을 때 아내가 간병하다가 아기는 또 태어났죠. 진짜 아기 쳐다보기 힘들더라고. 쟤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딱 그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신 거예요? 두려움이 제일 컸죠. 가족들은 생각을 한 게 내가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원래 그림을 네, 좋아하셨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림을 좀 잘 네. 그려가지고 만화도 잘 그리고 한국에 구조화가협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평생 월급을 준다는데 매력을 딱 느낀 거예요. 그림을 전공을 안 했잖아요. 네. 이게 미술계 명함 내기가 힘든 거예요. 네. 길을 모색을 한 게 공모전이었어요. 네. 공모전을 무지무지 도전을 했죠. 근데 무지무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언제 처음 딱 입선을 하고 화가가 되신 거예요? 89년도 이제 그림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 4년 만에 됐죠. 혹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도 볼 수 있을까요? 보여드려야죠. 뭐 가장 좋은 게 테니스 아대가 있어요. 네. 어깨가 조금 움직이는데 이거를 응용해서 그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테니스 아대 틈에다가 붓을 끼도록 했는데 이게 가볍고 좋아요. 궁금한 게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은 얼마 정도 하나요?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손가락으로 딱 잡지 않는데 디테일한 게 조절이 되세요? 아이 그럼 내공이 처음엔 안 됐지. 그림을 그리는 또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그림을 그리는 요 순간만큼은 내가 장애가 있다는 걸 모르거든. 척수손상 환자들의 제일 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온몸이 엄청 아프거든. 막 네. 눈물이 질질 날 정도 아픈데 그림만 그릴 땐 그게 없어진단 말이야. 진짜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 거지 그 순간에. 화가님들은 경제활동을 그림 그리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전국에 장애 예술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술 활동을 할 때 그냥 누구의 지원 없이 혼자 하니까 포기가 많고 역량 발휘하기가 힘든데 장애인이 의무 고용하는 거를 맡아서 해주는 수호인이라고 네.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저를 S라는 회사에 취업을 시켜줬어요. 취업을 시켜주는 터미널 회사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남편 취업했다고 친구들 모임 나가니까 야, 우리 퇴직했는데 넌 취업했다며 하면서 대기업 뭐 S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야, 이 월급이 많고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소속감과 어떤 자부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즘 작업하는 맛도 나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뭘 일하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일해야 되는지.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네. 그 배려가 많아서 그런지 네. 하루에 근무 시간이 4시간 뭐 5시간 이런 개념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책임감 있으니까 작업량도 더 많아지고 집에서 자기 공간에서들 활동을 다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해도 이렇게 일로 쳐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와. 일정한 어느 규격 안에 그 수호인이라든지 그 회사에서 인정할 만한 역량이 되면은 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찍는 사람도 예술일까요? 글쎄, 그거는 수호인하고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수호인에게 제가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재택으로만 해도 일로 또 쳐주면 장애인한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단순 회화뿐만이 아니라 네. 조각, 사진, 공예, 범미술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미술이 아니더라도 음악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작곡도 하고 하는 친구를 소개시켜줬더니 장애 예술인 음악인으로 취업이 됐어요. 노를 잡고 가는데 갑작스레 모타가 하나 생긴 그런 느낌이죠. 그 예술활동에 추진력과 원동력을 더 가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런 회사가 있는지 사실 이번에 알아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알아서 신청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 칭찬은 혹시 있을까요? 30년 동안 나는 욕창이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진짜요? 몇 시간만 그대로만 누워있어도 피부가 빨개지고 괴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는 내 몸을 그렇게 관리를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돋보기를 켜고 내 몸을 먼저 다 관찰을 해요. 어디 눌려서 빨개진 부분이 없나.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몸을 다 씻어주고 이쁘게 꾸며주고. 30년 동안 욕창 생기지 않는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휠체어가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기능이 진짜 많거든. 일어나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척수손상 환자들이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빨리 눕거나
휴식을 못하면은 몸살이 와요. 이건 기계 조작으로 침대가 딱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가격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니까 아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건 사야 된다고 아, 진짜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호로 탔어요. 그 선택이 맞았어요. 병원을 안 가요, 그 다음에. 지금 다친 지 35년 긴 세월인데 가장 버팀목이 됐던 거는 가족 사랑과 신앙의 힘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에게 가족이란? 사랑이죠. 가족은 사랑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랑이 더 좋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되게 어두웠어요. 저 허수아비가 내 본인 자화상이거든요. 말뚝에 딱 박혀서 꼼짝 못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사랑을 많이 느끼고 사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하고부터는 그림이 동화로 갔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애랑 교감을 많이 했어요. 동화를 같이 나누고 그것이 지금 그림의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원치 않았겠죠. 장애가 있게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분노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술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해서 수호인 같은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가면서 활동을 했을 때 더욱 예술의 꽃이 피고 가족들과 본인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